작년부터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제가 개봉을 기다려왔던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 미나리인데요. 전세계 영화제에서 연이어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고 올해의 아카데미 진출이 유력하다고 점쳐지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좋은 평가와 함께 다양한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개봉하자마자 영화를 관람하고 왔습니다. 미나리가 아카데미에서 정말로 어떤 결과를 보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후보에 아예 못 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어디까지나 제 예측일 뿐이고 최대한 억측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름의 이유들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얼마 후면 아카데미 후보 지명 발표가 있을 텐데요. 그때 되면 저의 예측이 맞을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부터 미나리가 아카데미 최소 2개 부문 이상 후보에 들 것 같은 이유를 예측해보겠습니다. 미나리는 현재 국내에서 개봉 3일 만에 10만 관객을 넘었고 주말을 지나면서 27만을 넘었죠. 코시국 때문에 한국 극장 산업이 작년보다 70-80% 쪼그라든 상황을 감안하면 미나리가 나름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죠. 올해 들어 10만 관객 넘은 개봉작은 7편, 100만 넘은 영화는 달랑 2편밖에 안 됩니다. 참고로 미나리는 개봉 첫 주 만에 이런 올해 개봉작들을 가볍게 제친 상황이 되겠고요. 국내에서도 이런 영화들 다 누르고 화제가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계 미국 감독이 한국 배우들과 찍은 영화가 아카데미에 진출해서 기생충이 달성했던 위협을 또 한 번 재현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 때문이겠죠. 그런데요, 이 영화 기생충처럼 한국 영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인공 가족을 연기한 배우들이 연씨, 한씨, 김씨, 조씨, 윤씨이고 연출을 맡은 감독은 정씨, 미술 감독은 이씨, 의상 감독은 송씨인데 제작자는 연대생 학부모 되겠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미국에서 탄생한 미국 영화라는 겁니다. 한국계가 만들고 출연한다고 한국 영화라고 할 수는 없죠. 제작사는 브래드 피트가 대표인 플랜 B라는 회사고요. 미국 내 배급을 맡은 배급사는 미국에서 감각적인 독립영화를 주로 제작하고 배급해온 A24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얼마 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이 영화가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라서 수상까지 하게 됩니다. 미국이 자기네 영화제에서 자기네 영화를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려놓고 상을 주는 촌극이 벌어진 거죠. 자국 영화라도 영화 대사의 50% 이상이 외국어라서 그렇다는 규정 때문인데요. 후보 지명 소식이 전해졌을 때부터 골든글로브가 그야말로 미국적 가치라 할 수 있는 다언어와 다문화, 다인종을 인정하지 않고 되려 배척하는 행보를 보여줬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할리우드의 아시아 영화인들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센 반응들을 보였고요. 물론 영화를 보고 나면 진짜 한국 영화 같다는 인상을 받게는 됩니다. 왜냐면요, 이 영화는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한국인 부부의 이야기이고 낯선 미국 땅, 그것도 아칸소라는 생소한 미국 중남부에 있는 시골에 가서 맨손으로 농장을 일궈내는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영화가 묘사하는 가족의 한국적인 상황들도 디테일이 훌륭하게 살아있습니다. 특히 윤여정 배우가 연기하는 할머니는 정말 우리네 할머니 같다는 인상을 받게 하는데요. 이 모든 논란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는 감독의 의도도 있었다고 봅니다. 영화의 제목을 미나리의 영어 단어로 번역하지 않고 한국어 발음 그대로 옮긴 것은 미국 사람들이 미나리라는 한국말을 직접 발음하고 그 언어의 뉘앙스와 의미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는 의도였다죠. 자막, 서브타이틀의 장벽도 아니죠. 한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전 세계 1인치의 자막의 가치를 널리 알려준 디렉터 봉이 생각나는 대목이고요. 미나리가 지니는 언어의 가치에 대해서 아이작 정, 그러니까 정이삭 감독은 골든글로브 수상 소감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She's the reason I made this film. I just want to say that Minari is about a family. It's a family trying to learn how to speak a language of its own. It goes deeper than any American language and any foreign language. It's a language of the heart, and I'm trying to learn it myself and to pass it on. And I hope we'll all learn how to speak this language of love to each other, especially this year. 이 영화가 비록 50% 분량 이상으로 한국어가 등장하고 시상식 후보 조건에는 안 맞을지 몰라도 어쩌면 이런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미나리의 가치를 드높이는 일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의 언어로 이루어진 영화의 국적을 미국인지 한국인지 구분짓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긴 하죠. 그래서 미나리는 한국 영화인가 미국 영화인가 누군가 그렇게 묻는다면 이민이라는 어려운 삶의 방식을 택한 부모 세대들의 마음, 제이콥이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권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영화의 국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만약 미나리가 아카데미 시상식에도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오르게 된다면 이 논란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을 받더라도요,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를 받았던 기생충 때와는 경우가 좀 다르겠죠. 하지만 뿌듯할 겁니다. 국적을 떠나서 이건 우리네 이야기니까요.
제가 미나리를 보면서 흥미롭게 생각했던 점은 가족의 갈등과 화합을 그리면서도 특히 아버지의 고민에 무게를 더욱 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빠는 빅 가든 하나 만들 거야.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제이콥과 모니카 부부는 아칸소의 어느 바퀴 달린 집에 새 거처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아메리칸 드림을 맨손으로 일궈낸 이민 1세대들의 삶을 아주 상세하고 또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영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력은 아버지 제이콥의 꿈이죠. 아칸소라는 위치도 잘 모르는 곳에 가서 1년 내내 병아리 엉덩이만 보는 감별사 노릇을 하며 사는데 안전하고 소소한 행복을 꿈꾸는 엄마 모니카와 달리 아빠 제이콥은 포부가 남다릅니다. 한인들을 상대로 식자재 사업을 할 생각을 하면서 농장을 만들려고 하죠. 두 아이들에게 아빠가 뭔가 이뤄내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는 이 농장 사업을 반드시 이뤄낼 참입니다.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이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미디어와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가족과 친지들을 통해서 경험해 왔던 거라 나름은 피부로 느꼈다고 생각하지만 이 영화는 시대부터가 다릅니다. 80년대에 미국 이민을 가신 분들은 90년대에 LA 폭동을 겪었고 2000년대에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겪었습니다. 여전히 만연한 인종 갈등과 소수자의 서러움을 온몸으로 겪어내는 것은 물론이고요. 충격적인 모기지론, 살인적인 의료비에 맞서서 지금도 수백만의 이민자들이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교육 시켜주고 싶고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음식 먹여주고 싶은 마음 하나로 평생을 바쳐온 분들에게 이 영화는 마치 당신들의 손때 묻은 일기장을 들춰보는 기분이 들게 할 겁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 영화의 엔딩이 감동이 없이 갑작스럽게 끝을 맺는다거나 밋밋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미나리의 강한 생명력과 물가를 보자마자 미나리를 떠올리는 할머니의 어른스러운 지혜가 만들어내는 그런 결말에 마음이 울컥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미나리가 우리 부모님들의 숭고한 성공담인 이유이죠. 미나리가 아카데미 시상식의 후보로 지명이 된다면 아마도 여우 조연상 후보가 가장 유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쌌지. 야, 뻥났다. 윤여정 배우가 이 영화로 각종 시상식에서 수상한 기록이 현재까지 28개라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사실 윤여정 배우가 그동안 맡았던 한국 영화 속 캐릭터에 비하면 미나리 속의 할머니는 정말 평범하다 못해 심심해 보일 지경입니다. 윤여정 배우의 연기 경력은 자그만치 50년이 넘었는데요. 60년대 김기영 감독의 영화 속 지독한 악녀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십 편의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어낸 배우죠. 물론 한예리 배우도 일상적인 연기를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윤여정 배우의 찰진 브로큰 잉글리쉬는 누구도 따라할 수가 없는 경지의 연기였습니다. 스트롱보이. 스트롱보이. 미나리가 아카데미 시상식 본상 후보에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예측을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앞서도 잠깐 언급해드렸던 이 영화의 제작사 플랜 B와 미국 배급사인 A24에 대한 기대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영화제를 돌면서 이른바 오스카 레이스라는 홍보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생충의 활약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게다가 아카데미 회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해 수상 판도가 갈리기도 하는 시상식인 만큼 제작사나 배급사의 힘겨루기가 수상의 성패를 가른다는 언론의 예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몇 년 전 라라랜드와 문라이트의 작품상 각축전이 기억납니다. For Best Picture. 라라랜드. Thank you all. I'm sorry. No, there's a mistake. Moonlight, you guys won Best Picture. This is not a joke. Moonlight has won Best Picture. Moonlight. 시상자가 작품명을 잘못 불러서 번복되는 총극이 연출됐었는데요. 바로 이때 작품상을 거머쥔 문라이트가 A24의 작품이었습니다. 2019년까지 A24의 영화가 아카데미 후보에 지명된 건수는 25건, 엑스마키나가 비주얼 이펙트상, 에이미가 다큐멘터리상, 룸의 브리라슨이 여우 주연상, 그리고 제작까지 겸한 문라이트가 작품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미나리도 작게나마 희망을 가져보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예측의 근거 중에서 가장 주목할 특징은 아무래도 정이삭 감독에 대한 궁금증일 텐데요. 리 아이작 정, 한국 이름 정이삭 감독은 첫 장편 데뷔작 문유가랑보라는 영화로 2007년 칸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된 적이 있었습니다. 르완다로 봉사활동을 떠난 아내를 따라갔다가 현지에서 만든 영화라는데요. 이 영화는 공교롭게도 르완다어로 만들어진 첫 번째 장편 영화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편의 장편을 더 거친 후 실제 아칸소에서 농장을 운영하던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와 지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써내려간 이번 영화 미나리는
2020년 썬댄스 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과 그랑프리를 모두 받으면서 1년 내내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 지명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를 보시고 나서요, 어쩌면 이렇게 디테일하고 진짜 같지?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사실 정이삭 감독의 리얼 스토리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극중 할머니가 입고 나오는 옷의 스타일이나 할머니의 성격 모두 정이삭 감독의 기억 속 할머니의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음식도 잘 못하고 아이들도 잘 돌보지 못하는 데다가 심지어 데이빗으로부터 소변 테러도 당하죠. 그 충격적인 에피소드마저도 감독님의 진짜 경험이었을까요? 현재 미나리는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썬댄스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 영화제에서 수상한 트로피 개수가 77개라고 합니다. 그중 28개는 윤여정 배우가 받았고요. 아카데미 후보에 오르건 오르지 못하건 이미 대단한 기록을 세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아카데미까지 가면 좋겠죠.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나리가 한국 영화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한국 영화라서 응원한다는 말도, 그런 마음도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으로서 머나먼 미국 땅까지 가서 성공을 꿈꿨던 부모 세대들의 마음과 삶을 리스펙하는 마음을 담아서 응원하게 되네요.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 발표가요, 한국 시간 기준 3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다 같이 미나리가 어떤 부문에 오를지 혹은 몇 개 부문에 오를지 예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데이빗의 그 충격적인 그 사실 여부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작업 중에 마시고 있는 마운틴 듀 색깔을 보면서 자꾸 그 장면이 생각이 나서요, 아주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나리 얘기 어떠셨나요? 충분히 극장에 갈 마음이 생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G의 K였습니다.